근데 국민의힘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럴 때가 아닌 게 지금 민주당이 좌충우돌 하는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은 3대 특검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2차 종합특검 곧 있으면 영수증 돌아오죠. 그렇죠. 거기다 지금 통일교 특검도 이제 하겠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특검의 상황들을 또 인고하고 견뎌야 되는 건데 그 전망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2차 그 종합 특검을 할 때는 김건희의 그 양평은 반드시 밝혀내야 된다. 아, 김건희의 양평 고속도로 종착 관련 종점 의혹은 변경은 왜냐면 제가 자주 말하지만 김건희의 개인적인 비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알 만큼 알았고 더 이상 알 필요도 없다고 보고 저 수사기관이 조용히 여죄를 수사해가지고 법적 책임지게 하면 되는 거고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의 국가적인 예산이 탕진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까? 아, 예를 관저도 그렇고 예를 1조 들면 6천억짜리 사업이에요. 그 사업이 그리고 사업 규모도 그렇지만 그 일대에 그 양평 국민들의 그렇죠. 오랜 수건 사업이고 그 구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들이를 했던 국민들의 불편을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거고 분명히 원희룡 불러다가 물어봐야 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사업을 백지화 시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다음에 약간 규모가 적긴 하지만 이제 관저 이종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동네 인테리어 업체한테 하청 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네. 도대체 그 하청을 누가 소개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데 감사원은 모른다고 하니까 알았다고 해서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원의 봐주기까지 싹 저는 이런 걸 특검으로 꼭 밝혀낸다고 봐요. 그러니까 2차 종합특검은 그렇게 갈 것 같고 통일교 특검은 지금 추천 방식이라든가 수사 범위를 놓고 여러 가지 여야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진행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찰나에 오늘 검찰과 경찰이 통일교 수사 등에 관련된 합동수사본부를 이제 출범을 시킨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 네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게 통일교 단독으로 하는 합동수사본부가 되느냐 아니면 이것저것 종교유착 비리를 다 규명하는 수사본부냐가 중요했는데 정확하게 마지막에 산출된 이름은 정교유착비리 합동수사본부고 제가 보도자료 내용을 보니까 검찰이 이렇게 밝힙니다. 최근 통일교와 신천지 등 신천지. 특정 종교단체가 교단 조직과 자금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다수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수사본부를 설치했기 때문에 수사본부의 수사범주에 신천지가 반드시 들어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설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뭐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물타기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아니 통일교만 꼭 꼽아서 수사를 하는 게 오히려 물타기예요. 왜 신천지는 있으니까 지금 거부하는 겁니까? 아니, 물론 통일교 사태가 이제 특검 도중에 나왔잖아요. 이제 민중기 특검에서 어떻게 보면 가지치기에서 나온 거고 그 부분이 특검이 미숙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민중기 특검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건 뭉갤 게 아니에요. 바로바로 그냥 공개를 하거나 기자회견해서 기자들 알려줬어야죠. 근데 그 문제는 맞는데 그 통일교의 전방위적인 지금 로비 이 의혹도 나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이제 통일교 쪽에 지금 쪼개기 후원금 받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어쨌든 똑같이 5대5로 나와도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내란 특검에서 이 이미지가 내란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상쇄시키면 믿자야 본전이에요. 어차피 여기서 5대5로 싸워도 그렇지. 통일교로 이슈가 시프트만 돼도 본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게임을 하고 싶죠. 근데 문제가 결국은 이게 통일교가 개입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공식적인 정부의 정치인들에게 종교가 개입한 게 문제죠. 정교분리 원칙을 깨고 그렇죠. 헌법에 규정돼 있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불법 정치자금 주고 결국은 비례대표 몇 명 달라. 또는 우리 지역구에 뭐 해달라. 우리 종교에 뭐 탈세 및 숨겨달라. 지금 이런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넓혀야죠 사실은. 저는 신천지 말고 뭐 신천지가 아니라 구천지 나오면 구천지도 해야 된다고 봐요. 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에서 아마 이러더라고. 그러면 뭐 대선 진리교도 하자. 그래 하자. 그러니까 신천지 받을래 안 받을래. 네. 근데 사실 신천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국민의힘이 피해자예요. 아니 홍준표가 그랬잖아. 맞아요. 지난번 20대 대선인가? 야 신천지가 대규모로 다운가해봐고 내가 윤석열한테 졌다. 경선 방해행위다 이거는. 네. 업무 방해야. 음. 만약에 그때 신천지가 안 들어왔다면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자를 대통령으로 보지 않았을 수가 있고 그러면 탄핵도 없었고 12.3 내란도 없었고 우리가 그렇게 경제가 3년 동안 망가지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이 하자고 해야 돼. 그 절연의 시작인데. 아니 근데 제가 어제 사실은 전직 검찰 고위 간부랑 이제 그 만났는데
만났는데 멋있다. 그분이 저한테 이제 딱 얘기해 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천재라는 거야. 천재명이다. 왜냐면은 천재명이다. 이걸 두고 얘기한 거였고 사실은 합동수사본부 출범을 오늘 정식으로 발족한다는 사실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대충 취재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어떤 점에서 이제 놀랍다고 얘기했냐면 이게 보십시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까지 수사 범위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럼 수사는 가겠죠. 그러면 이걸 바탕 위에서 특검을 하는데 나중에 신천지 뺄 수 있어요? 못 빼지. 못 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제안했을 때부터 그런 계책이 머릿속에 있었던 거야. 이걸 해야지 특검이 무조건 신천지도 간다. 이런 식의 논리적 구조를 그리는데 상당수의 법알못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 파악이 안 되고 그 상황을 그냥 희희낙낙거리면서 보고 있었던 건데 이번에 수사본부가 출범하면서 다음번 특검은 신천지를 절대로 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 형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혼자 이래요, 제가 보니까. 네.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 안에도 탁현민, 뭐 공연의 탁현민, 뭐 뒤에서 누구 이렇게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장점은 이거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는 제가 봤을 때 그 정책은 이재명, 홍보는 강성필 둘이 일하는 것 같은데요. 아유, 왜 그래 그? 아니에요. 야, 부자 떼줘 그럼 너 빨리 너무 많이 갔다. 대변인 여러분, 잡혀가요. 제가 대신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거 삭제 좀 편집 좀 해주시고요. 네. 근데 괜찮나 형님? 아까 너 그러지 마라. 또 시킨 멘트가 뭐가 있었더라? 그리고 합동수사본부장을 누가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이 맡았거든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검찰과장 인사를 하는 굉장히 요직에 계셨고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어떻게 보면 특수수사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런 사건을 지휘하다가 대장동 사건 1차 사건 기소를 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판판이 물먹은 분이에요. 그러다가 그쵸. 최근에 대장동 관련된 항소포기 사건에서 동료 검사장들이 이거를 한 거 하자고 하니까 거기 연서명 이름을 안 올린 분입니다. 나는 못 올리겠다. 나는 1차 사건을 했는데 2차 사건 했던 수사팀들에 동조할 수 없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또 이제 예봉을 휘두르는 수사이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은 국면으로 상황 전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 본부장 얘기하려고 했는데 저는 그 스토리보다는 이게 남부지검장이기 때문에 이게 남부지검이 어쨌든 금융 쪽에 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결국에는 이제 통일교나 신천지는 돈 문제로 흘러갈 것 같으니까 금품 수수 로비. 그래서 저는 이제 남부지검에다 맡겼는가 보다 했는데 또 그런 스토리가 있었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본부는 제가 어제 상황에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고검에 아마도 사무실을 둘 것 같고 남부지검장이 고검으로 옮겨오고 밑에 이제 차장검사, 경무관부, 경찰관부 받고 그 밑에 이제 식소들을 쭉 받아가지고 수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참 재미있게 구조를 재밌게 만들어놨어요. 검찰 사이드 한 사이드 하나, 경찰 사이드 수사팀 하나 더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묘한 검찰과 경찰 사이에 수사 경쟁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인원도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25명, 인원이고 22명. 그러니까 여기 차장 검사가 지휘하는 검찰 사이드, 경무관급 경찰 간부가 지휘하는 사이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수사라는 게 맹렬하게 진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화제를 바꿔 가지고 이해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뭐 그 아들들의 뭐 국회 인턴 의혹 이런 것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상민 전 의원 의원실에서 네. 이제 인턴을 했다. 근데 이제 이해운 후보자는 그 인턴 경력을 이제 쓰질 않았다. 왜냐하면 그 지나간 학교가 그런 걸 요구하지 않는 학교였다라고 하는데 저는 다 됐고 뭐 그런 저런 의혹들 저는 뭐 야당이기 때문에 저는 제기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가서 물어보라 이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지를 저는 기본적으로 이 갑질 논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강선우 때도 했던 말이고 저는 강선우 낙마가 잘 됐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강선우 후보자 그때 당시 낙마 안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피해 직원한테 직접 가서 사과를 먼저 해야 된다. 사과를 받아주면 그때는 인사청문회를 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해도 되는 했어. 거고. 근데 강선우는 가지도 않았어.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한 사람 바보 된 거야. 사실 민주당에서. 근데 이해우는 어쨌든 연락을 취해가지고 만나자고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만나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시도는 하고 있는 시도는 거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 외의 문제들, 뭐 재산 문제, 투자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청문회에서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면 되는 거고. 다만 저는 진짜 국민의힘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제가 알기로 뭐 아들 인턴 얘기 하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 아들 인터넷. 내가 알기로는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기 의원실에 채용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의원을 할 때 네. 자기 자녀를 네. 인턴으로 자기 의원실 채용한 자기 사람도 의원실 채용한 있다고요? 사람도 있어.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아들이 뭐 원래 정치권에 있는 애도 아닌데 뭐 뭐를 알겠어요. 근데 뭔가는 휘두르고 싶어. 근데 원래 국회라는 곳이 업무를 알아야 뭐 잡돌이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모르니까 그 이게 사실인지 모릅니다. 난 그 의원실 사람에게 들은 거야. 어. 그러니까 행정여비서한테 가가지고 어. 영수증 처리를 담당하잖아요. 네. 아, 보좌관들이 영수증 어떻게 쓰는지 좀 자기한테 먼저 가져오라고 했다는. 야. 인턴이 인턴은 아닌데 예. 몇 급인지 뭐 인턴 아니겠지. 자기 아들이 인턴으로 쓰지 않았을 것 같아. 네, 급수를 정식 줬을 직급을 거야. 받긴 받았는데 예. 그랬다는 거예요. 야, 마치 상급자 노릇을 했구나. 네. 쉽게 얘기해서. 아니 사실 의원보다 더 피곤하지. 왜? 의원은 문 닫고 안에라도 있지만 얘는 밖에 같이 있어. 밖에 같이 그러니까 있는데 힘들지. 예. 예. 그런 의원실도 있고 샤우팅이요. 저희 옆방도 갑자기 이유 없이 문이 닫아요. 그러면은 점심 먹을 때 야 무슨 일이야 또? 그러면은 그렇게 됐어. 그래. 그런 막 아니 그런 사람이 지금 방송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너무 진짜 왜냐 내가 뭐 녹취록이 없으니까 내가 진짜 뭐 공개는 못하지만 진짜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아유, 네. 아니 국민의힘의 모 최고위원도 이해운 후보자가 그렇게 직원을 닥달하는 걸 소리 지르는 걸 봤다면서요. 아 그럼 그때 문제 제기했어야지. 그때는 왜 안 하냐고. 당시에 그죠? 네. 아니 그리고 지금 인턴 의혹 제기 같은 경우에 전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민의힘이 낙마 사유라면서 주장을 하는데 이해운의 그 쉽게 얘기해서 아들이겠죠? 네. 그 삼남이 삼- 일했다는 삼아들- 의원실이 삼형제. 예. 의원실이 네. 국민의힘 의원실이었잖아. 그러니까. 전에 새누리당 네. 그때 의원실에 일하는데 민주당 의원실에서 일했습니까? 네.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앞뒤가 되게 안 맞는 모순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의 당- 검증 시스템을 믿었지. 아, 정확하게 걸러서 어. 이런 문제 없는 후보일 것이다. 5번이나 공천 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런 거죠 지금 보면 이게 결국은 이게 지금 딜레마가 뭐냐면 그 우리 당 안에서 지금 너네 아들 우리 아들 크로스로 지금 이를테면 이게 품앗이 한 거잖아요. 인턴 품앗이 했어. 왜? 저 당으로 장관 안 갈 줄 알고. 설마 저 당으로 가서 몰랐다 임마. 지금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설마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치부를 까발리지 않았냐. 근데 간 김에 이제 이거 한번 조지자 이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상황이 펼치냐면 기재위 열리잖아요. 그러면 기재위 청문회 열릴 때 이제 자폭태를 해줘야 돼요. 네. 이혜원 의원하고 이제 싸우잖아요. 네. 이혜원 의원이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무기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바른정당 있을 때 정보위원장 했습니다. 이분이. 아, 정보위원장 네, 했어요? 국정원을 산하기관으로 둔 곳이에요. 그래요? 네, 정보 이학재 의원이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아, 위원장 했구나. 정보위원장 네. 했어요. 자당 의원들 재산 안 봤을까요? 네? 취업 청탁 안 봤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당장에 그거를 옮기진 않았으면 메모장에 안 적었을까요? 필요 이상으로 꼼꼼할 것 같아. 네, 아 근데 아니 벌써 지금 이해운 후보자 아들 3명에게 이제 비상장 주식을 나눠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 증여세도 내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당장에 나는 내가 생각해도 얼마 전에 국민의힘 모 의원이 17살 된 아들한테 7억인가 계좌에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모 의원은 30대 된 아들이 예? 어디 화천대유에서 50억 퇴직금 받았어요. 곽상도 주진우 아 그런데 그럴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너희들 전수조사 다 해보라는 거야. 너희들 자식들은 지금 다 비상장 주식이든 상장 주식이든 뭐 안 갖고 있는지 한번 해보라 이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해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청안 같은 걸 국회에 낸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재산 형성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재산이 사실은 가족 재산 다 합친 거지만은 많기는 많더라고. 많죠, 내가 많죠. 보니까 175억이라고 이게 한다니까. 우리는 뭐 부르마 불해도 그렇게 못 벌어. 175억 네, 많죠. 상당히 큰 돈이고 그 중에 이제 상당수가 시아버지가 이제 형제들하고 함께 일군 반도체 회사를 관련된 주식들을 뭔가 이렇게 상속을 받아서 생긴 거라고 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은 뭐 상속할 거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우리도 이렇게 지금 뭐 이런 평론을 하지만
시청자분들이나 국민의힘 착각하면 안 돼요. 저희가 이해원 봐주자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네. 조지세요. 많이 조지세요. 많이 조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약간 생경한 풍경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적어도 국민의힘이 바로 이렇게 엊그제까지 자기들이 숨겨주다가 갑자기 남의 동네 갔다고 조지는 건데 최소한 그럼 사과는 하고 들어가야죠. 그리고 제가 재산 문제도 보시면 이게 이제 비상장해상 뭐 네. 이 상장되면서 됐다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 이혜훈 의원 있잖아요. 네. 이혜훈 의원이 지금 5번 공천 받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2024년에 공천 받잖아요. 총선할 때 네, 공천 치열했죠 그때. 네, 공천 받잖아요. 당내 경선 가도 재산 신고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그럼요. 당에서 재산 문제가 선거법상 민감한 영역이기 그렇죠. 때문에 재산 틀리잖아요. 바로 나가리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때 신고할 때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2024년 총선 전에는 10억 하다가 175로 빵 하고 커진 거예요. 그렇게 커지지 않아요 통상은. 조금씩 올라온다고 이게. 그래도 80억에서 뭐 100억, 뭐 100억에서 그렇겠지, 뭐. 이렇게 예. 올라오지. 근데 통상적으로는. 이걸 가지고 네. 느닷없이 갑자기 본인들 검증할 때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저기 당으로 갈지 몰랐으니까. 그렇지. 예, 우리 당에서 당협위원장 해야 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네. 우리 당에서 장관하면 되지. 왜 민주당으로 가니? 지금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비판은 자기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이제 공히 말씀을 하시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당 성향이라고 부르긴 좀 그런데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을 얘기하면서 네.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아랫사람한테 소리 지르고 하는 풍경들을 보니까 네. 그 장관 자질이 사실 있는지 의문된다. 네. 이런 식의 자격 문제를 또 거론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저 보좌관 13년 했어요. 알죠, 예. 저 인턴부터 했어요. 아니 제가 당한 거 사실 몇 개 알잖아요. 네. 저도 진짜 눈물 진짜 젖은 빵 많이 한번, 먹었습니다. 오늘 한번, 그때 뭐 얘기해요 제가 하나? 하지 마. 공부합시다. 아니 아직 안 갔잖아. 그때 그쪽으로. 차 타고 있을 때 아니, 얘기해 사람아. 봐라고. 근데 강성필 고위성사 들어갑니까? 아니 나도 네. 증거도 있어. 네. 증거도 있어. 잘 됐네요. 근데 그분은 장관 후보자 돼야 안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꾸 캐묻지 마라. 이게 그러니까 저는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정주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겁니다. 오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혜훈이가 훌륭한 사람이고 이혜훈이가 뭐 갑질 샤우팅하고 뭐 자식들에게 뭐 상장 비상장 주식 있고 이게 지금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예. 뭐 장관 시키자는 게 아니라 그죠. 최소한도로 제가 봤을 때 청문회를 갈 자격이 없는 사람은 갑질을 해놓고 사과도 안 한 사람 그런 사람은 청문회 갈 자격도 없다 이거예요 저는. 근데 가식이 됐든 진심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본인이 피해 직원에게 찾아가서 사죄를 하려고 했다는 노력 아. 그 사람이 받아줬건 안 받아줬건 그러면 일단 청문회는 보내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쭙습니다. 네. 우리 그 강성필 부대변인 같은 네, 경우에는 네, 네. 그런 고초를 겪은 다음에 네. 그분으로부터 네. 진정어린 사과를 받아봤습니까? 안 받아봤습니까? 그분은 나 뺨을 때린 걸 몰라. 내 마음에 상처를 후빈 걸 몰라. 그때는 진짜 저도 어목하던 시절이었어요. 어목하던 네. 시절 그때 사실 제가 저 29이었거든요. 야만의 시절이네요. 그때 그랬죠 사실은. 근데 더 중요한 건 뭔 줄 알아? 사실 뭐 갈구고 너 IQ 한 자리야 뭔 자리야 뭐 그런 거 괜찮아. 예, 더 오히려. 슬픈 게 뭔 줄 알아? 어디 행사장에서 네. 나를 만났어. 나한테 악수를 하더라고. 아, 그 일을 전혀 모른다는 듯이.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거야. 아예 기억을 아, 못하. 진짜로? 나를 모르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뺨 때린 놈은 기억 못하는 맞은 놈만 기억하고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스토리가. 아야 방금 빰 때렸다는 건 진짜 물리적으로 때린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그만큼 때렸다는 거고 이제 뭐 이제 그런 샤우팅이 있었다는 건데 네.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러더라니까요. 아. 자기 의원에서 나를 보는데 나를 밖에서 만나니까 나를 못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유권자인 줄 알고 슬프다, 악수. 슬퍼. 그러니까 이런 게 국회의원들의 한 단면이 있어요. 정말로. 뺨을 하면 슬픕니다. 때리지 그랬어요. 유권자인 척하고. 이제 기억 좀 나냐 임마. 근데 그 저는 이제 이 중구 의회 네. 국의원 국민의힘 소속 이분들이 또 이제 뭐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삭발. 네. 강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청문회는 일단 보내자. 네. 그래서 청문회 가서 뭐 잘못되고 이것을 국민의 눈높이 한번 맡겨보자. 그렇죠. 강훈 씨 실장도 청문회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런 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구의원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 진영 떠났다고 이제 막 뭐 1년 반 동안 내가 뭐 가스라이팅 당하고 괴롭힘 당했다고 하는데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내가 지역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이 되면 기초의원이나 시의원, 광역의원들은 일단 내가 공천한 사람들 아니면 물갈이하는 게 기본 순서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네. 그건 다음에 내가 선거 나갈 때 조직을 꾸리는 ABC 당연하죠. 중에 첫 번째 1번 스텝이잖아요. 이거 뻔히 알면서 저는 이렇게 뭐 정알못 예? 하는 사람한테 이래 하는 것도 참 저는 맞아요. 웃기더라고.